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낡은 건물에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자주 해드렸는데요.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작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 등 재난 수습기관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준공된 경주소방서. 2층짜리 건물의 1층이 차고지로 뚫려 있어서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지만 준공 이후 내진 보강 작업은 없었습니다. 규모 5.8 강진이 강타한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도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았는데 취재진의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거 또 지진 찍어가지고 안 돼 싶은다는 느낌이야. 이거 뭐가 네 이거 자체를. 경주 간포안전센터 등 3곳을 제외한 경주의 나머지 소방서 건물 수십여 곳도 모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도 소방서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구조와 수색,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대책본부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난에 오히려 더 취약한 겁니다. 비상재난 초동 대응의 그 거점 시설이 바로 소방청사거든요. 그런 인명구조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경북 지역의 소방서 17개 건물 가운데 포항 남부와 영덕 소방서 등 6곳만 내진 설계가 돼 있어 내진 확보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례 없는 강진을 겪고도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 지자체의 소방서 내진 보강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올해 소방청사 내진 보강 예산은 불과 1억 원. 지역 안전센터 한 곳만 보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청사가 200개가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식의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재난수습기관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강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도 23만여 점의 소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진 보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물 전시관 대부분이 지은 지 40여 년이 넘어 내진 보강이 시급한데 정부의 예산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강진이 발생해도 18.9톤의 종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볼을 설치하고 기둥을 보강해 특등급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전시관에 있는 유물은 지진의 영향으로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낚싯줄을 이용해 하나하나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500여 점의 중요 문화재는 낚싯줄로 고정시켜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을 줄여줄 수 있는 면진 받침대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시관이 내진 설계 기준이 없던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건물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래서 이번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저희가 내진 특등급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주박물관은 내진 보강을 위해 당초 5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올해 20억 원만 배정받아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 지역 활성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장기적인 지진 대책으로 40년이 넘은 낡은 전시관을 허물고 면진 기능을 갖춘 첨단 시설로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모두 23만여 점. 지진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이번 설 연휴 나흘간 포항과 경주 지역 관광 명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연휴 기간 죽도시장과 호미곶 해맞이 광장, 포항 운하 등 관광지에 하루 평균 6, 7만 명씩 30만 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도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만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등 연휴 나흘간 5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김영란법과 맞물려 한우 소비와 가격이 함께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설 명절 선물의 안방마님 격인 한우. 하지만 올해 설 판매량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가 우려대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가격적인 부담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선이 좀 많다 보니까. 반면 저렴한 수입 쇠고기의 소비는 크게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산은 호주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해 한우와 유구 자급률은 13년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강세였던 한우 가격도 최근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최고점을 찍은 뒤 올 설 대목에는 14,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이 같은 급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한우 소비가 격감하고 그로 인해서 산지 속값이나 도축장 경매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축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명절 수요에 맞춰온 출하 시기를 연중 출하로 분산하고 적정 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우 산업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지자체와 사육농가의 살처분과 매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살처분이나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사육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지자체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살처분과 매몰 부담을 정부가 전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39살 이모 씨와 아들 12살 공모 군이 숨져 있는 것을 이 씨의 친정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매연 냄새와 내부 곳곳에 그름이 상당해 기름 보일러 가스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에 나와 있는 이 씨의 남편은 비보를 접하고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울릉도에 들어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 치안 대책을 벌인 결과 민생 치안 관련 주요 범죄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폭력 등 5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고 전체 범죄는 29%나 감소해 비교적 평온한 치안 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절반이 넘게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안정된 교통 상황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보다 11.1% 증가한 9,030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형산강 유림대교 가설 70억 원, 불국 모하간 국도 7호선 확장 500억 원, 향가 문학관 건립 15억 원 등 26건입니다. 또 계속 사업으로는 신라왕궁 복원 105억 원,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1,721억 원 등 모두 56건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적극 알리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지역 기반 저가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오는 9월 취항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저가 항공사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양양은 오는 7월 취항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으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가칭 K에어항공도 9월 취항을 목표로 취항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에어와 에어부산, 진에어, TA항공 등 저가 항공업체들이 치열한 승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업체들이 가세할 경우 가격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명목 지역 내 총 생산은 94조 6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전국 5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3,5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나면서 울산과 충남, 전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생산은 2.3% 감소했지만 건설업이 17.6%, 전기, 가스 수도업이 16.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초저전력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창의 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와 미래 IT융합연구원 윤준식, 김기현 박사 연구팀은 기존 실리콘 나노선 터널링 트랜지스터보다 대기 전력은 줄이고 속도는 3배 이상 더 빠르게 작동하는 나노선 터널링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건조주의보가 이어진 가운데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4.2도, 경주 영하 5도 등 전 지역이 영하 4에서 5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영산 6에서 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6,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포항 운하에서 죽은 오리 수십여 마리가 발견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사 결과 AI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일부 오리가 먹이를 잡으려다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3분 40초마다 119 구급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 건수는 13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5%, 이송 인원은 10만 명에 달해 4.7% 증가했습니다. 환자 발생은 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경산 등의 순이었고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각은 영주 지역이 7분 12초로 가장 빨랐으며 봉화가 12분 6초, 울릉이 12분 36초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대인 8시에서 9시가 가장 많았고 월별 인원은 폭염과 휴가 기간이 겹친 8월과 7월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7, 80대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독도 홍보 사업을 확정하고 사이버 독도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독도 사이버 전략센터를 통해 각종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 8월에는 광복절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등 1년 내내 울릉도와 독도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0.06% 떨어졌고 대구 지역은 각각 0.0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과 충남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고 서울과 인천, 대전 등지에선 올랐지만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개발 분야 신규 지구 공모 결과 경북이 99개 지구에 1,700억 원을 확보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70억 원, 향토 자원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조 창의 아이디어 사업 108억 원, 마을 권역 종합개발 80억 원, 마을 단위 문화 복지 환경 개선 분야 234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가 시군 전략 특화 품목과 수출 작목 육성을 위해 해마다 1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포항시 딸기 수출형 집단 재배 단지 조성, 군위군 과체류 생산 기반 조성 등 6개 시군에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